인천 항구 근처 좁은 골목에 자리한 도윤철물점은 오늘도 한적했습니다. 58세 한도윤은 진열대를 정리하며 하루 매출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때문에 동네 철물점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이래서야 언제 장사가 되겠나. 도윤은 한숨을 쉬며 녹슨 못들을 새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벽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오늘 하루 손님은 고작 2명뿐이었습니다. 그때 낡은 문짝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에 낡은 코트를 걸친 노인 한 분이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습니다. 77세로 보이는 김말순 할아버지였습니다. 평소 이 동네에서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살아가시는 분으로 도윤도 잘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도윤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보통 말순 할아버지는 작은 몸 몇 개나 저렴한 공구를 사러 오시곤 했는데 오늘은 표정이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말순 할아버지는 매장을 둘러보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못 오십게 하고 망치 하나 주세요. 그리고 드라이버도 필요해요. 도윤은 조금 놀랐습니다. 평소 못 10개도 아까워하시던 분이 50개나 달라고 하다니. 어르신, 못 50개요? 뭐에 쓰실 건가요? 작은 수리 작업이 있어서 그럽니다. 말수는 간단히 대답하며 진열된 연장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차근차근 물건들을 준비하며 계산을 해봤습니다. 못 50개에 8,000원, 망치에 10,000원, 드라이버에 5,000원, 총 23,000원 정도였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평범한 금액이었습니다. 어르신, 총 23,000원입니다. 도윤이 말하자 말순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말순 할아버지가 꺼낸 것은 새 돈 다발이었습니다. 10만원권 지폐들이 고무줄로 깔끔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소 1,000원짜리 지폐도 구겨진 채로 조심스럽게 내시던 분이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순 할아버지는 태연하게 10만원권 지폐 한 장을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잔돈은 다음에 쓰겠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어디서 이런 큰 돈을... 하지만 말순 할아버지는 이미 구입한 물건들을 챙기며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냥 좀 생긴 일이 있어서요. 앞으로 자주 올 겁니다. 말순은 물건들을 작은 봉지에 담아 나가셨습니다. 말순 할아버지가 나간 후 도윤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새 돈을 바라보며 도무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도윤은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소 폐지 수집으로 하루 몇천 원씩 벌어서 라면 한 개도 아껴 드시던 분이 갑자기 새 돈 다발을 가지고 계시다니. 그날 저녁 도윤은 집에서도 계속 말순 할아버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놓자 아내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혹시 그분이 무슨 위험한 일에 휘말리신 건 아닐까?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같은 게 많잖아. 나도 그게 걱정이야. 목요일에 또 오시면 좀 더 지켜봐야겠어.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분명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난 목요일 정확히 같은 시간인 오후 3시에 철물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또다시 구부정한 허리에 낡은 코트를 걸친 말순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도윤은 반가우면서도 궁금한 마음으로 인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물건들을 주문하셨습니다. 사장님 못 뵙게 하고
나무 판자 5장, 그리고 페인트 한 통 주세요. 도윤은 계산해 보니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아버지는 여전히 태연하게 새 돈으로 계산하셨습니다. 어르신, 큰 공사를 하시나 봅니다. 도윤이 넌지시 물어봤지만 말순은 여전히 간단하게만 대답했습니다. 네, 아직 할 일이 좀 남았어요. 말순 할아버지가 작은 손수레에 물건을 싣고 나간 후 도윤은 급히 옆집 쌀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박 사장님, 김할아버지 여기도 오셨어요? 아, 도윤이 너도 봤구나. 오늘 쌀 5포대 사가셨어. 15만 원어치나 되는데 현금으로 척척 내시더라고. 박 사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15만 원어치 사가셨어요. 그럼 오늘만 30만 원을 쓰신 거네?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 두 사람은 다른 가게들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길 건너편 문구점에 가보니 거기서도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요? 오늘 공책하고 연필, 지우개 많이 사가셨어요. 5만 원어치나요. 도윤과 박 사장님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에 35만 원이라니 평소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동네 상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쓴다는 게 혹시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같은 거에 당하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 할아버지를 이용해서 뭔가 나쁜 일을 꾸미는 건 아닐까요? 상인들의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모두들 말순 할아버지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어제 본 것을 곰곰 생각해 보았습니다. 손수레에 그렇게 많은 물건을 싣고 가시는데 도대체 어디에 쓰시는 걸까? 그리고 그 많은 돈은 정말 어디서 나온 걸까? 도윤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분명히 좋은 목적이 있을 것 같기도 했지만 혹시 위험한 일에 휘말리신 건 아닌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시면 조심스럽게 따라가 볼까? 도윤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도윤의 궁금증은 더욱 커졌습니다. 말순 할아버지가 도대체 그 물건들을 어디에 쓰시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예상대로 말순 할아버지가 철물점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전선과 작은 전등을 주문했습니다. 어르신, 전기 작업도 하시나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말순은 여전히 간단하게만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씩 배워가면서 하고 있어요. 계산을 마친 말순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손수레에 물건들을 정리해서 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몰래 뒤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말순 할아버지는 작은 손수레를 끌고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무거운 물건들 때문에 걸음이 더뎠지만 발걸음은 확고했습니다. 도윤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혹시 누군가 말순 할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위험한 일에 휘말리신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15분 정도 걸었을까요? 말순 할아버지는 달동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과 비탈길이 이어지는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도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혹시 사기꾼들의 아지트나 수상한 건물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냥 평범한 달동네였습니다. 마침내 말순 할아버지가 한 작은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단층 집이었지만 마당이 제법 넓었습니다. 도윤은 멀리서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작은 건물의 기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로 6m, 세로 4m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말순 할아버지는 손수레에서 물건들을 하나씩 내리더니 허약한 몸으로 천천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못을 박고 나무 판자를 맞추고 조심스럽게 전선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77세의 노인이 혼자서 건물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작은 규모였지만 아주 정성스럽게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듯이 말입니다. 비록 몸은 약하셨지만 하나하나 신중하게 작업하고 계셨습니다. 1시간 정도 지켜본 결과 말순 할아버지가 짓고 있는 것은 작은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벽면에는 큰 창문들이 여러 개 만들어지고 있었고 입구도 넓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말순 할아버지가 혼자서 이 모든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지으시려는 거지? 도윤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말순 할아버지가 잠시 작업을 멈추고 앉아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분명히 좋은 목적이 있을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말순 할아버지는 작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구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자재들을 한쪽에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한 바퀴 돌면서 오늘 한 작업을 점검했습니다. 마치 건축 전문가처럼 꼼꼼하게 살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말순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먼저 돌아가야 했습니다. 철물점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적어도 말순 할아버지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본인의 의지로 뭔가를 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았습니다. 왜 혼자서 그런 건물을 지으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 돈은 정말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수수께끼는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더 지난 목요일 오전 11시쯤 갑작스럽게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누군가 쓰러졌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급히 가게를 나와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 말순 할아버지가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도윤이 급히 달려가 말순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말순 할아버지는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가쁘게 쉬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무리한 작업 때문에 몸에 무리가 온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말순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 말순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는 순간 그분의 낡은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방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도윤의 눈에 띈 것은 두툼한 통장과 작은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통장이 열린 채로 떨어져서 잔액이 그대로 보였는데 도윤은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통장에는 3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큰 금액이 들어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도윤이 통장을 주우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순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급히 통장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윤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노트에는 날짜별로 지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은 공부방, 아이들, 책상, 의자라는 단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노트를 집어 말순 할아버지에게 건네드렸습니다. 어르신, 이것도 떨어뜨리셨어요. 말순 할아버지는 노트를 받으며 도윤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서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장님,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주변 사람들이 흩어진 후 도윤은 말순 할아버지를 자신의 가게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게 해드린 후 물 한 잔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르신, 몸은 괜찮으세요? 네, 이제 좀 나아졌습니다. 말수는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셨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궁금하셨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됐어요. 혹시 누군가 어르신을 속이는 건 아닌가 해서요. 말순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저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요. 말순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2년 전 겨울이었어요.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순식간에 번졌어요. 저는 밖에 있어서 살았지만 아내와 아들은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깊은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보험금이 들어왔어요. 3억 원이라는 큰 돈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제 욕심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그 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 돈으로 집 없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공부방을 짓기로요. 제가 사는 달동네에는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셔서 혼자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도윤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말순 할아버지가 사신 목과 연장, 나무 판자, 페인트, 전선, 모든 것이 공부방을 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왜 혼자서 지으세요? 건축업체에 맡기시면 되는데. 말순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건축업체에 맡기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혼자 해도 괜찮아요. 무엇보다 말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엇보다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아내와 아들에게 떳떳할 것 같아서요. 이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그들이 곁에 있는 것 같거든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깊은 사랑과 헌신이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필요한 것들을 사서 작업하고 있어요. 벌써 2달째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도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몸은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 일만큼은 꼭 해내고 싶어요. 말순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도 철물점 일하면서 건축 일은 조금 알거든요. 말순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제가 돈을 드릴 수는. 아니에요, 어르신. 저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런 좋은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영광이에요. 그날부터 도윤과 말순 할아버지는 함께 공부방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동네 상인들도 하나둘씩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나눔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도윤뿐만 아니라 동네 상인들도 하나둘씩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할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후 모두가 이 뜻깊은 일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도윤아, 나도 좀 도와줄게. 박 사장님이 작업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젊었을 때 건축 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벽돌 쌓기 정도는 할 수 있어. 문구점 김 사장님은 아이들을 위한 책상과 의자를 기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부방에 아이들이 앉을 곳이 있어야죠. 제가 좋은 것들로 준비하겠습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 사장님도 간식거리를 제공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이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매주 빵과 우유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말순 할아버지는 이런 따뜻한 마음들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일이에요.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작업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주말마다 상인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도움을 줬습니다. 도윤은 전기 작업을, 박 사장님은 벽돌 쌓기를, 문구점 김 사장님은 페인트 칠을 맡았습니다. 각자의 경험을 살려 전문적인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더 튼튼할 것 같아요. 도윤이 석가래를 고정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죠. 말순 할아버지는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작업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건물의 골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의 공부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동네 아이들도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종종 들러서 어떤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지 구경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뭘까요? 초등학교 3학년 정도로 보이는 소녀가 물어봤습니다. 말순 할아버지는 무릎을 굽혀 아이 눈높이에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너희들을 위한 공부방이야. 곧 완성되면 여기서 숙제도 하고 책도 읽을 수 있어. 정말요? 우와. 아이들은 신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돈은 안 받으세요? 한 남자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지. 여기는 너희들을 위한 곳이니까 공짜야. 말순 할아버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달째가 되자 공부방이 거의 완성되어 갔습니다. 내부에는 6개의 책상과 의자가 놓였고 벽에는 칠판도 설치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작은 도서관 코너도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예쁘게 나왔네요. 도윤이 완성된 공부방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박 사장님도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말순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공부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아. 이제 떳떳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말순은 하늘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침내 공부방이 완성되어 개방식을 열게 되었습니다. 동네 상인들과 주민들,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말순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는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공부방을 짓게 된 이유는 저에게는 더 이상 함께할 가족이 없지만 여러분이 저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참석한 사람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곳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개방식이 끝나고 첫 번째 아이들이 공부방에 들어왔습니다. 12명의 초등학생들이 각자 책상에 앉아 숙제를 시작했습니다. 말순 할아버지는 아이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모르는 문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오신 분이지만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은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먼저 이걸 이해해야 해. 도윤은 문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건물보다도 이 작은 공부방이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 지난 지금 말순 할아버지의 공부방은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오후면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공부방에서 들려옵니다.
말순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동네 상인들도 돌아가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도윤은 가끔 공부방에 들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구나. 말순 할아버지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동네 전체로 퍼져나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날 저녁 말순 할아버지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처음에는 아내와 아들을 그리워하며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행복해요. 이 아이들이 제 새로운 희망이 되었거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심은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랐네요. 해질녘 공부를 마친 아이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갑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올게요. 네, 그래라. 할아버지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작은 공부방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대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나눔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